지난 3일 노정희 위원장의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2022년도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특집 홈페이지는 정보 중심의 화면으로 구성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는 3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44편을 선정해 총 3,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이 2022년도 방송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만 18세 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는데요. 1월 17일까지 지원서와 모니터링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공식 업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년도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정희 위원장은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4일에는 노정희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현충원을 찾은 주요 인사들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대표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본격적인 2022년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 홈페이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7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대통령 선거 가이드, 재외선거 가이드, 위반 사례 예시 등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또 특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많은 메뉴를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 현장의 모습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고 국민의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면 되는데요. 일반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분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 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44편을 선정해 총 3,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와 민주주의 전문 방송 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2022년 방송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선거, 정치, 방송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응모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을 알아봅니다. 한국선거방송이 오는 17일까지 2022년 방송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방송 모니터링단은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데요. 모니터링단으로 선출되면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시청자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거, 정치, 방송에 관심이 있고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2022년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에 선정된 사람들은 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프로그램 모니터링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외에도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원회 설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가이드북에는 구체적으로 후원회 정관 작성,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자 선임, 후원회 등록 신청, 회계 책임자 신고 등의 후원회 설립 절차와 후원회 회원 모집, 후원회 모금, 정치자금 영수증의 발행, 후원회 변경 등록 및 해산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자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매뉴얼 등이 실려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는 물론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유권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알기 쉬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투표 제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학업 또는 일 때문에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바다 위에서 일하는 선원,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이들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자신의 선거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만약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처럼 외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등으로 선거일에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외선거 덕분인데요.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실시됩니다. 재외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환경 때문에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도 있습니다. 선상투표 역시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실시되는데요.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약 승선 중인 선원이라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원, 수용소,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인 신고 기간 내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재외선거, 선상투표, 거소투표. 이 제도들은 모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지금까지 선거 공략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KBS와 MBC에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와 희망 공약 제안, 공약 이슈 지도 등 정책 관련 사이트를 통합 개편하여 새로운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 공약 마당을 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책, 당선인 공약, 공약 이슈트리, 희망 공약 제안 메뉴로 구성된 정책 공약마당은 지속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 유권자와 후보자의 공약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 공약은 2월 중 게시할 예정입니다.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오는 2월 15일까지, 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수와 활동 개황, 활동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중앙당은 당원 수와 활동 개황, 해당 연도의 정책 추진 내용과 그 결과, 다음 연도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정책연구소 역시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 실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시흥에서 제일 오래된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는 방상권입니다. 제가 12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한번 즐겨보자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손님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다 한 가족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옆 테이블끼리 술잔도 주고 나누고 명함도 교환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아주 잘 어울리고 술도 맛있게 드시고 나갑니다. 이제 애인과 헤어졌을 때 젊은이들이 와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치유 잘 받았다고, 여기 오면 힐링이 된다고, 그러니까 옆집 사랑방 같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단골 굉장히 많습니다. 한 2-3천 명 돼요. 예. 새끼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저희들 먹고 살 일만 남았어요. 글쎄 뭐 다 아이들이 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가기도 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손자도 보고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요. 제가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잘 자라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모든 이 고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어려웠던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웃음 전사하고 한 여기에 의자가 15개인데 한 30명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그렇게 마시고 식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